혀끝 유감. 예로부터 사람은 세 가지 끝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가 혀끝이고, 둘째가 손끝이고, 마지막이 거시기 끝이다. 혀끝은 곧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옛 속담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만 제대로 잘하면 천냥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말이 가치 있다는 것이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사내의 말 한마디는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뜻으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름을 떨쳤던 남이 장군의 시구에서 글자 하나를 바꾸어 천하의 충신을 역적으로 만든 일은 말이 얼마나 묘하고 무서운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 돌로 칼을 갈아다 하고 숫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물로 말을 먹여 없애리. 남아 22편국. 사내 20살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라. 문제의 구절은 미편국과 미득국의 차이였다. 유자광이라는 간신이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이라는 구절을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고쳐 역무를 꾀하는 시라고 모함했다. 그 한 글자의 차이로 호연직이 넘치는 장군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글자 하나를 바꾸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다. 말과 글이 지닌 위력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사자성어도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이 언어가 지닌 힘과 마력은 실로 대단하다. 옛말에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했다. 세상 만사가 말로 이루어지고 사회가 형성되고 역사가 쓰이고 문명이 창조되는 원동력의 밑바탕에 언어가 있다.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그에 더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록이마라는 말도 있다. 권세에 아부하는 자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행태를 비유한 말이다. 논어에는 교원영색이라는 말도 나온다.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남의 비위를 잘 맞추고 생글생글 웃으며 잘 보이려는 사람치고 마음씨가 곱고 진실한 이는 드물다는 뜻이다. 조삼모사처럼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바꾸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미국 뉴욕의 번화가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는 이중 적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한 시인이 다가와 팻말의 문구를 이렇게 고쳐주었다. 바야흐로 봄이 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끊임없이 적선이 이어졌고 격려의 말도 잇따랐다. 그 글을 써준 이는 프랑스 시인 앙드레 볼톤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말보다 간접적인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칭찬 역시 말의 한 형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크게 유행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끝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혀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자신의 분신 같은 부하 직원과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술 한잔을 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돈독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었고 부하 직원은 상사에 대한 충심이 각별했다. 서로의 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두터운 신뢰가 쌓인 사이였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술이었다.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이 높은 분도 기세가 올라 외도라는 사단을 벌이고 말았다.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와 울적한 기분이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남은 것은 수습뿐이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신신당부했다.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이니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네. 그러나 그 당부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부하 직원은 그날 밤 베갯머리에서 아내에게 그 일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부하 직원의 아내는 다시 가장 가까운 상사 부인에게 그 내용을 흘렸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상사의 아내 귀에까지 닿고 말았다. 아무리 발뺌하고 용서를 빌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부부 사이에는 죽이네 살리네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관계는 순식간에 냉랭해져 좀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부하 직원은 상사의 눈밖에 나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서로 간의 대면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팩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한번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토록 믿음직하고 견고했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되면 불가의 사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 쌓은 것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의 한 단면이다. 그는 결국 그 조직에서 밀려났고 일의 발단이 된 아내와의 이혼에까지 이르렀다.
종국에는 조직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작은 불씨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끝내 파국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다. 인생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삶 전체를 곤두박질치게 한 셈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 이야기는 신뢰를 지속시키는 것 못지않게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시기 끝을 잘못 놀린 상사도 문제의 근원이었지만 무덤까지 가져가야 했을 비밀을 무심결에 토설한 결과가 그렇게 파국적인 결말을 낳은 것이다. 세상사의 이와 유사한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어떤 일이든 당사자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애당초 완전한 비밀이란 없는지도 모른다. 혀끝을 조심하지 않아 몰락한 한 사람을 보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다. 입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자신의 아내조차 입단속을 시키지 못한 부주의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혀끝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영린지화라는 말도 있다. 용의 비늘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며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화를 자초한다는 의미다. 말이란 화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혀끝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